들리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즈 학원입니다. 오늘 여름방학 설명회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주니어 프로그램인 로저 선생님의 북클럽, 소셜 스터디즈와 메리 선생님의 제너럴 사이언스, 그리고 ACT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 교수님의 어메리칸, 브리티시 스터디즈 설명은 현재 교수님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설명회 참석이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원 유튜브 채널에서 교수님의 프로그램 설명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현재 교수님 수업은 인기가 많은 수업이라 이미 마감 직전이니 예약하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서둘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석 교수님 수업이 상위권 학생들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이를 다양화시킨 프로그램이 바로 로저 선생님의 북클럽, 소셜 스터디즈, 메리 선생님의 제너럴 사이언스 수업입니다. 수업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 선생님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CT인데요. 메이커즈하고는 고민 끝에 올 여름에는 ACT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저희가 SAT와 ACT를 병행해오면서 계속되던 고민이었습니다. SAT는 어느 정도 점수대에 오르면 정체기가 너무 길고 오랜 기간 진행을 해도 변화가 없는 반면 ACT로 전환했을 때 단기간 안에 학생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 중 대다수는 SAT보다는 ACT로 준비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ACT를 권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SAT, ACT 시험들이 잇따라 캔슬되면서 SAT 서브젝 시험과의 스케줄 조정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ACT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ACT 수업은 리딩 대표 강사 니나 선생님, 잉글리시 대표 강사 배진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니나 선생님은 현재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메이커즈 학원에서 8년째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진호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ACT 수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메이커즈 학원 여름방학 수업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늘 설명회 이후 내일 5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과목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아직 예약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서둘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의 과목별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Summer Program Maker's Mark Academy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and Book Club 두 과목을 담당하게 된 라젤 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 프로필하고 이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그 과거 이력입니다. UCLA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사 자격증 2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하나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고요. 또 다른 것은 사회 과목 관련 그 교사 자격증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국제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로 일을 했으며 AP 잉글리시들과 그리고 또 AP 사회 과목들을 제가 담당해서 교사로 이제 일을 했고요. 주말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SAT Subject Test 그리고 AP 시험관으로서 프락터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asterprep.net이라는 온라인 인강 회사에서 AP 과목 5개를 맡고 있습니다. AP English Language, AP English Literature, AP US Government, AP Comparative Government, AP Human Geography, 그리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영어와 사회 과목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하이스쿨, 미국 온라인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요. 그 학생들 상담, 그리고 대학 진학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메이커스 마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AP 과목들 5개 더하기 AP US 히스토리까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북클럽과 사회 과목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과목, 소셜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거는 중학교에서 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2년 동안 미국 역사, 사회, 정치, 정부, 대법원, 판결문, 연설, 지리 등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과목이죠.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특징은
정말 필요한 어떤 그 상식을 배우는데 있어서 제일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 이제 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떨어지면은 강의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커버해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 AP English, Language, 그리고 Literature, History, Government 이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그냥 단지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게 또 반복이 돼. 20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비슷한 게 일어났는데 왜 자꾸 일어날까? 왜 이게 중요하지? 왜 이게 시험에서 나올까? 그런 식으로 이해력을 좀 그 키우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목이 그좀 도움이 된다라고 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도움이 되느냐? SAT. SAT가 2016년도에 바뀌었을 때요. 칼리지 볼드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 책자를 보게 되면 페이지 A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 그 이제 파운딩 다큐먼트 그러니까 미국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자료 그것을 리딩 문제에 그 지문으로 내겠다. 그리고 Great Global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설이라는 소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 연설을 지문으로 내겠다. 그 연설 누구? 누구의 연설? 링컨 or 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링컨 아저씨가 아니라 링컨 대통령 그리고 말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런 연설을 가지고 SAT를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 역사를 소셜 스터디스를 배운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SAT하고 AP 과목에서 에세이 쓰는 데 있어서도 이 그 소셜 스터디스는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소셜 스터디스 외에 이 북클럽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강의가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온라인 그 인강으로 찍었어요. 찍고 올렸더니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 그 뭐 고맙다 뭐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두 명의 학생이 아주 좋은 후기를 남겨줘서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줄여서 말을 하면 학교 학생들은 숙제에 치여서 시험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를 못합니다. 학부모님들 솔직히 책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이렇게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책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요. 책 읽을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책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해요. 그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준비를 했고요. 이 학생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냥 붙잡고 읽었으면 몇 달은 좋게 걸릴 책들을 단 몇 시간 투자로 끝내는 셈이더라고요. 저처럼 정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또는 학교 수업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배경 지식을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고 책의 이해를 향상시켜 주어 매우 만족했던 인강이었습니다. 음,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는 제가 좀 잘 압니다. 왜냐면은 교사로도 일을 했고 또 이 사교육 이쪽에 가서도 일을 하니까요. 그 학생한테 물어봐요. 너는 뭐가 듣고 싶니? 뭘 배우고 싶어? 그것을 토대로 만든 강의고요.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이 서머 프로그램 이 8주 동안 책을 16번을 강의를 할 겁니다. 책 너무 빨리 뭐 고업을 하는 거 아니냐. 책 수박 겉핥기로 가리키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겉핥기 맞고요. 하지만 겉핥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박 안에 있는 이 맛있는 속살도 맛보고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이 수박이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됐는지 그 수박을 재배한 농부가 누군지 그런 것도 다 알려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는데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이 이해력을 좀그 빨리 끌어올리고 싶어요. 빨리 끌어올리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책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케이 알겠는데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학생들은요 원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 책에 대해서 빨리 배워서 학교에서 진짜로 사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2주, 3주, 4주 걸려서 책 하나 어려운 거 읽고 그 어려운 책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사용도 못하고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책을 다양한 어떤 정보를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건 그 이해를 하고 참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식을 원하고요. 또 하나는 시험이나 에세이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건 또 그거잖아요. 너 에세이 써갖고 와. 자, 시험 이거 봐. 뭐가 나올지, 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지 뻔히 압니다. 아니까 학생들한테 말을 해줍니다. 얘들아, 이 책에선 에세이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쓰게끔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답해. 그러면 맞는 답이야.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 자신감이 필요하죠. 뭔가 알고 있을 때 학교에서 토론도 참여하게 되고 서로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문학에 대한 기본 상식 물론 당연히 그것도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 스터디스하고 북클럽을 정리를 해보면요. 6학년에서부터 9학년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과목들이 되겠고요. 미국 역사,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기본적인 영문학 그리고 그 영문학에 관련된 다른 정보까지 다 배울 수 있는 선행학습 또는 빠뜨린 어떤 그런 학습을 다시 메꿔주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 여름에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이 두 과목을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여름 메이커즈 학원에서 제너럴 사이언스와 ACT 사이언스를 맡게 된 메일킴 김영림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제 수업 소개 앞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첫 온라인 설명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바쁘신 시간 쪼개서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계실 텐데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맡은 수업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학원에 전화해서 문의 주시거나 저와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너럴 사이언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사이언스 수업 일정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너럴 사이언스는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매주 화목토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총 16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총 24시간 되겠습니다. 과학은 여러 세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여러 전공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 과목은 바로 생물, 화학, 그리고 물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이 바로 제가 이번 여름에 다루게 될 과목들인데요. 첫 5회 동안에는 생물, 그 다음 6회는 화학, 그리고 마지막 5회는 물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 과목당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을 다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생물은 The Basic Unit of Life, the Cell, Genetics, The Evolution of Life, Diversity of Life on Earth, 그리고 Ecology 이렇게 5가지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화학은 Atoms and the Periodic Table, the Atomic Nucleus and Radioactivity, Investigating Matter, Chemical Bonds and Mixtures, 그리고 Organic, Chemical Reactions, 그리고 Organic Compounds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준비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물리는 Describing Motion, Newton's Laws of Motion, Momentum and Energy, Gravity, 그리고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렇게 5가지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제 수업은 어떤 강점들이 있고 무엇이 특별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몇 년간 학생들을 관찰하고 고민해 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를 크게 한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기초가 부족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은 아무래도 대학교나 박사과정을 마친 선생님들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수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천천히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을 정말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론 정말 공들여가면서 마치 매우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 마냥 그 기초적인 부분을 친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쉬운 부분은 한 번 정도 설명하면 당연히 이해하겠지라는 전제를 무의식 중에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안타깝게도 많으십니다.
마치 어른들이 어린 아이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주기보다 그런 사소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가 귀여워서 웃거나 어차피 지나갈 너무 유치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서 과학이 너무 어렵고 이로 인해 본인이 막 바보 같다며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어려워하는 문제만 설명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기초를 바로 잡아주었을 때 그 학생들은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암기만 했던 부분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예체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계획했던 학생이 저희 과학 과목을 배우다가 과학이 너무 재밌어져서 전공을 바꾸려고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기초를 제대로 알게 되어 과학이라는 과목의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과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판도가 바뀌며 새로운 감각이 새롭게 열리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과 고민들을 녹여낸 수업이 바로 이번 여름방학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열리게 될 General Science라는 수업입니다. 같은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뚝뚝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듯이 같은 개념을 설명하더라도 어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지 어떤 단어들을 선택해서 설명할지 어떤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할지 그 개념들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그 개념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어떤 숙제를 내줘야 할지 늘 고민해오고 연구해온 저의 제너럴 사이언스를 들은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과목의 과학을 만나더라도 조금 더 자신 있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은 과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 부담 없이 듣되 기초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싫어하거나 어렵다고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CT 사이언스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CT 사이언스는 크게 실전반과 개념반으로 나누는데요. 우선 6월 13일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열릴 실전반 일정입니다. 이 수업은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화목 저녁 6시부터 7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 수업당 약 3세트 정도를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열릴 실전반은 점수가 27점 미만인 A클래스와 27점 이상인 B클래스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클래스는 6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7시로 잡혀져 있고요. B클래스는 6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화목 6시부터 7시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름방학도 마찬가지로 한 수업 시간에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를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전반 수업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은 하되 개념반에서 배울 그 문제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풀이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실전반에서는 매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단기간 안에 고득점으로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팁. 바로 오답노트 작성법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공유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피드백이 매 수업마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ACT 사이언스 개념반 일정입니다. 개념반은 6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에 잡혀져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중 2회, 즉 8시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클래스당 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 세션당 2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7월 11일부터 시간이 된다면 7월 11일은 두 번째 세션의 두 번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7월 18일 첫 번째 클래스부터 듣고 7월 25일이나 8월 8일날 열릴 두 번째 클래스를 수강해서 원 세션, 즉 8시간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CT 사이언스 개념반에서는 과학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는 하나 자세하고 탄탄하게 배경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께는 General Science 반을 추천해 드리고요. ACT 사이언스 개념반에서는 배경 지식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 수업을 위해 제가 거의 80개 실전 세트를 분석하여 약 3,000여 개가 넘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마 저만큼 ACT 사이언스라는 시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유형별 풀이 방법을 배우고 적응해보고 또 익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덜 고생하면서 덜 고생스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간 코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PPT 자료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보셨나요? 참 사실 이 온라인 설명회다 보니 과연 많은 분들이 오실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계셔주신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정말 이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새 느끼는 건 참 세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학생들이 이 흐름의 변화에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재정비하는 시간, 더 연구하는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꼭 메이커즈 어학원에 와서 정말 뜻깊은 시간, 최상의 교육을 선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Okay, let's begin. Hey everyone, parents, moms, dads, kids, boys, girls, and children alike. Welcome to the Makers Academy ACT Summer Program portion of this webinar. My name is Jin Bae and I'll be your ACT English teacher here at Ma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Makers Academy에서 그 ACT English 선생님 배진호입니다.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요. 그 단어 많이 몰라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저한테. 여기 대부분 프레젠테이션에서 거의 영어로 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 한국말로 넣을게요. 그 한국말로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그 10년 넘게 그 테스트 프랩, 압구정하고 대치동에서 그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Makers 들어오는 이유는 그 Makers ACT 프로그램은 이미 완전 좋은 이미지 브랜드 있긴 있지만 제가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혼자서 다 못하는 거 알고 있어서 그 제가 partner, right? 같이 니나 정 선생님이라고 같이 키우겠습니다. 그 니나 정 선생님이 여기 Makers Academy에서 그 8년 넘게 가르쳐줬고 그 PhD in Linguistics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움, knowledge, right? 실력, 개념 그런 거 다 있어가지고 그 같이 잘 키우겠습니다. 저도 니나 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완전 기대돼요. 여기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ACT 시험 인포메이션 부모님한테 주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우리 Makers Mark ACT 프로그램은 뭔지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앞으로 키울 건지 또 간단하게 설명 주고 싶어요. 그래서 if you guys are ready, right? 우리 시작되면 시작합시다. So the first question that I get from a lot of parents, right, i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T and the ACT, right? So 여기는 그 다른 점이 여기 두 시험에서 그 차이는 뭐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 어떤 시험이 더 맞아요?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들어봤어요. So 그 차이가 좀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reading 섹션에서만 간단하게 설명 주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question order, right? So SAT reading에서 the question order is sequentially, right? It moves sequentially. So 그 뜻은 그 SAT reading 질문에서 그 순서는 그 reading passage 순서랑 같이 따라가요. 근데 ACT reading passage에서 그런 순서는 아예 없어요. So 예를 들어서 18번 문제 풀고 있어요. reading passage에 보면 그 어디에 나오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Right? So is it before question number 17? Does it come after question number 17? Right? 그런 거는 아예 모르니까
reading passage 내용 찾는 방법이 좀 더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고 학생들 볼 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Right? 두 번째 차이는 시간, right? The timing. 그 SAT reading section에서 그 한 질문에서 시간 좀 더 많이 줘요. 75초. ACT reading은 about 53 seconds, right? So what that means is work efficiency and 시간 관리는 너무 중요하죠, right? ACT reading section에서 특히. 세 번째 차이는 question types. Right? So SAT reading passage에서 어떤 특별한 question type 있어요. Citing textual evidence question이라고. This question type can be kind of challenging, right, for a lot of students. 이 question type는 그 전 질문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요. So 예를 들어서 8번에 보면 which choice provides the best evidence for the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right? 이 8번은 그 7번하고 그 7번 문제는 두 질문하고 같이 풀어야 돼요. Right? So 그런 것 때문에 좀 학생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그 이해할 게 좀 더 많고 연결할 게도 좀 더 많아요. Right? So it requires students to have higher levels of thinking, understanding, and stronger reasoning skills. So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어렵게 볼 수 있어요. 그 다른 포인트는 만약에 7번 첫 번째 질문은 어려워요. Right? 그리고 학생들이 틀려요. Right?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이 틀리면 거의 두 번째 질문도 틀려요. Right? 그래서 이 질문 타입은 좀 학생들한테 좀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750, 800 점수 받고 싶은 학생들한테 좀 위험할 수도 있죠. Right? So 어떤 시험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질문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차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SAT reading은 higher levels of thinking 더 필요하고 ACT reading은 시간 관리는 더 필요해요. So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부분이 좀 더 어려워요. 그런 질문이 잘 알면 어떤 시험이 더 맞는지는 알 수 있어요. Right? 근데 그 답이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학원한테 전화 주시고 우리 학원은 그 SAT, ACT 시험이 무료로 줘요. 그래서 그 결과 보고 우리랑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시험이 더 맞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개념에서 그 학생들이 그 시간 관리 트레이닝은 그 실력은 좀 더 빨리, 좀 더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어요. Right? 제가 봤을 때. 근데 모든 학생이 학생마다 다르니까 그 시험 결과 보고 그거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 차이는 super scoring system. So 둘 다 ACT, SAT super scoring system 둘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ACT super scoring system은 좀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설명 주겠습니다. 그 super scoring system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 간단하게 설명 줄게요. So 첫 번째는 그 모든 봤던 ACT 시험 점수는 먼저 모으고, so 2월, 6월, 9월 시험 다 점수는 다 모으고, 두 번째는 섹션마다 제일 높은 점수는 찾아요. Right? So 6월, 9월, 2월 아무 달 시험이 제일 높은 점수는 찾고 세 번째는 그 제일 높은 점수하고 ACT는 새로운 super score 줘요. Right? So 새로운 리포트 주고 이런 super scoring composite score이라고 부모님한테 줘요. ACT가. So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example에서 새로운 super score composite score는 31점이죠. 한 2점 차이가 좀 있긴 있죠. Right? 이 시스템은 SAT도 마찬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ACT super scoring 시스템은 더 좋아요. 왜냐면 이거 ACT section retest이라고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 section retest는 새로워요. 새로운 시스템이고 올해 9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제일 약한 부분만, 약한 섹션에서만 다시 시험 볼 수 있어요. Right? So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 보면 좀 더 완전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다른 섹션 공부 아예 필요 없고 그냥 그 섹션에서만 집중 완전 빠질 수 있죠. Right? So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그 섹션 리테스트 하면 그 섹션에서 점수는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Right? 그래서
SAT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ACT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미 200 넘게 미국 대학교는 이런 시스템은 가능한다고 얘기 이미 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좀 더 많이, 대학교 더 많이는 받을 것 같고 제일 높은 대학교도 이런 시스템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슈퍼 스코어링 시스템은 좀 더 궁금하시면 우리 학원한테 전화 주시고 우리 문의는 정확하게 주겠습니다. 자, okay. So ACT 시험 인포메이션은 다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 Makers ACT 프로그램은 뭔지 어떻게 가능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주겠습니다. So our entire goal, right, with the ACT program is to give students the knowledge and the tools to help them master the ACT. 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하고 무섭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Makers에서 이 배우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Right? So we really try to simplify the learning process, right, into two main components, right? That's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그 knowledge는 한국 단어는 모르니까 knowledge plus the development of skill set. 그 실력 쪽 키우는 거. So 이 두 가지하고 이 학생 점수는 완전 높게 만들 거예요. Right? So 쉽게, 자연스럽게. But the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here,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밸런스는 좀 더 찾아야 돼요. 현재 실력 보고 knowledge 좀 더 필요해요? 아니면 스킬셋 좀 더 필요해요? Right? 그런 밸런스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right? 예를 들어서, if you take somebody like Tiger Woods, 여기 이거 누군지 다 아시죠, right? So Tiger Woods는 그 세계에서 제일 최고 골퍼, 최고 선수이죠, right? We can think about Tiger Woods as a master at his craft, right? 그래서 그 Tiger Woods처럼 사람이 그 knowledge 쪽이 아예 필요 없죠. So 유튜브 비디오는 골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 읽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아예 필요 없죠. So Tiger Woods 사람한테 그 실력 연습, right? 골프 스윙 연습, different irons, clubs, drivers, putters, right? 이런 거는 Tiger Woods한테 훨씬 더 중요하죠, right? 근데 다른 example을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제가 주짓수 수업 시작했어요. So 주짓수는 2주 전에요. 저는 운동 실력이 좀 있긴 있지만 저한테 주짓수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서 그 balance, knowledge, skill set balance는 좀 더 잡아야죠. Right? So 여기는 처음에 시작하니까 모든 거 잘 모르니까 knowledge 쪽이 좀 더 키워야죠. Right? 그래서 그 knowledge 배우고 그 다음에 연습해야죠. Right? 그래서 그 skill set 연습도 필요하는데 knowledge보다 좀 더 약하죠. Right?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ACT 시험 공부할 때 똑같아요. Right? 그래서 우리 Makers Mark에서 그 반 3개 만들었어요. Right? 컨셉 반 있고 두 번째는 25부터 28반도 있고 세 번째는 29부터 33반 그렇게 3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실력 보고 어떤 반이 제일 맞는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Right? 그래서 그 knowledge, skill set balance는 반마다 좀 달라요. Right? So 컨셉 반에서 knowledge 쪽이 좀 더 많아요. Right? 80% knowledge, 20% skill set. How we teach the knowledge, right, is that we give kids the concept-based textbooks and lectures. So 학생들이 우리 가르쳐주는 방법이 concept-based textbook하고 강의하고 fundamentals는 가르쳐줘요. Right? So what this means is that the students will learn, right, the 17 core concepts, grammar and rhetoric concepts for the ACT English section, the six core question types for the ACT reading section, and all of the rules, the 문법s, you know, all of the tools, the strategies, right, to solving questions effectively. Right? So 그래서 그런 쪽이 그 수업 진행 갈 거예요. 근데 실력도 좀 키워야 되죠. Right? 그래서 실력이 어떻게 키울 건지는 첫 번째는 using the concept workbook. Right? So 이 workbook은 한 컨셉에서 질문 여러 가지 계속 문제 풀어요. Right? So that repetition, right? That repetition is the mother of skill. You know, it's what turns people who are just good at something into masters, you know, at that craft. You know, also 그 매주 토요일에 mock 시험 볼 거고 결과 시간 관리 연습 위해서 실제 시험처럼 매주 볼 거고 세 번째는 cumulative review quiz도 볼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 배웠던 컨셉트는 그 매주 금요일에 시험이 볼 거예요, right?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연습하고 실력도 키울 거예요. 근데 25부터 28반은 그 밸런스는 좀 더 있어야지요. 이거는 연습반이니까 그 실력 쪽이 좀 더 많이 갈 거예요. Right? 60%, 40%보다. 근데 knowledge 어떻게 키울 건지는 첫 번째는 학생들이 reference textbook은 다 받을 거예요. Right? 이 책하고 그 집에서 읽을 수도 있고 이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수업 시간 때 concept based 강의도 있을 거예요. 약한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레벨 학생들이 그 foundation은 좀 있긴 있지만 다른 쪽에 보면 foundations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foundations learning도 좀 넣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목표, 이 반 목표는 95% 점수 위에서 이 반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95th percentile knowledge, right? 또 많이 가르쳐주고 학생들 그런 거 많이 배울 거예요. 그 실력 쪽에 보면 이거 연습반이니까 매일 mock 시험도 볼 거예요. 두 번째는 mock 시험은 그 수업 전에, 그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mock 시험 볼 거고, 두 번째는 숙제 테스트. 이거는 그 수업 전날, right? 이거 테스트 문제 풀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mock 시험은 그 실제 시험처럼 갈 거예요. Right? 그래서 시간 관리 그리고 결과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이유는 숙제 테스트 볼 때 이유가 달라요. 결과보다 process, right? 그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Right?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잡아야 되니까 여기는 시간 신경 아예 쓸 필요 없습니다. Right?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매일 2시험 이 반은 봅니다. 세 번째는 그 수업 시간 때도 우리 컨셉 약한 부분에서 그 문제 같이 풀을 거예요. Right? So 우리 knowledge 쪽에 그 강의 바로 다음에 그 연습할 거예요. Right? 왜냐면 강의만 하면 연습 안 하면 그 실력이 안 높아지니까 knowledge plus 그 다음에 연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Right? 그 29부터 33반은 이거는 제일 높은 반이니까 그 스킬셋 쪽은 4배 더 높아요. Right? 80% 스킬셋. 여기 학생들이 foundations는 좀 더 많이 알고 좀 정확하게 아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건지는 첫 번째는 reference textbook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게 25부터 28반 똑같게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읽을 수도 있고 혼자서 그냥 배울 수 있어요. Right? 두 번째는 수업 시간 때 간단한 강의, right? 50분 동안 약한 부분에서만 강의는 나갈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거 제일 높은 반이지만 어떤 학생이 뭐 ACT English 부분에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 위해서는 간단한 강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Right? 아직도 도움이 안 되면 저랑 같이 개인 1대1로 같이 보충 많이 같이 하겠습니다. Right? 그리고 또는 우리 여기 반 목표는 99%tile ACT 점수는 위해서 이 반 만들었어요. 그래서 top 1%, 99% 사람들이 모르는 knowledge는 여기 반에서 많이 넣을 거예요. Right? 그 실력 쪽이 어떻게 키울 건지는 첫 번째 매일 수업하기 전에 아침에 daily mock 시험 볼 거고 두 번째는 그 수업 전날 homework 시험도 문제 풀을 거예요. 그 이유는 똑같아요. Right? mock 시험은 시간 관리 결과 위해서 푸는 거고 그 숙제는 방법이 찾을 수 있도록 마음하고 머리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학생들은 이거 왜 2시험 매일 보는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다 고맙게 생각해요. Right? 왜냐면 트레이닝은 정확하게 하니까. 세 번째는 우리 수업 시간 때 we're gonna be training for the hardest questions ever presented on the ACT test. Right?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는 모든 ACT 시험에서 찾고 우리 같이 수업 시간 때 1% knowledge
바로 가르쳐 줄 다음에 우리 같이 그 실력 트레이닝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어려운 질문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 ACT 실제 시험은 한 번도 안 봤으면 그 괜찮아요. 그냥 우리 학원한테 전화 주시면 우리 학원은 ACT 무료 레벨 테스트 주고 그 결과하고 어떤 반이 잘 맞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섹션은 여기에서 그 제가 간단하게 그 우리 ACT English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는 우리는 학생들이 어떤 어려운 컨셉트는 우리 어떻게 해결하는지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So, 한국말 좀 어렵네요. So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이 컨셉트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right? So essential versus non-essential clauses, right? So 정확하지 몰라요. 그래서 이 컨셉트에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첫 번째는 문장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 같이 읽어요, right? So if 혹시 아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right? So trees such as pine and deciduous can't survive in extremely cold environments. 그 다음에 I might ask a question, right? 질문 물어봐요, right? Do we put commas around the clause such as pine and deciduous? So 여기 clause에서 such as pine and deciduous 우리 commas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Right? 여기는 학생들이 그냥 막 guessing해요, 막 아무렇지 그냥 막 나와요, right? Yes. No.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학생들이 그냥 그냥 그러니까요, 쌤, right? So 이건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문제 될 수도 있죠. 실수 좀 나중에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어려운 문제는 좀 더 자연스럽게, right? 찾을 수 있어요. 그 법, right? 하고 그 방법이 좀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는 아예 전혀 문제 아니에요, right? 앞으로. So 그 법은 look at the noun the clause describes, right? So if the noun is too general, 그 noun은 정확하지 않으면 don't add commas, do not add commas, right? We call this an essential clause. Essential means necessary, right? So 이 clause는 꼭 필요해요. So 이 clause는 문장에서 꼭 필요하니까 commas는 추가하지 마요, right? But if the noun is clear enough, 그 noun은 정확하면 we do add commas. We call that clause a non-essential clause, right? So 이 clause는 꼭 문장에서 필요 없는 clause예요, right? 그 다음에 I'm going to give them a 방법, right? So I'll suggest to them, hey, you should read the sentence without the clause, right? Cross it out with a pencil and ask yourself, right? Is the noun clear enough? 그래서 여기 문장 봤을 때 trees can't survive in extremely cold environments. 다시, now is trees, right? Clear enough. Right? So is the noun trees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So 여기는 정확하지 않죠. Right? 무슨 tree? 무슨 나무? 큰 나무? Right? 작은 나무? Right?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는 이 noun은 it's too general. And because it's too general, we do not add commas, right, around the clause. 그래서 이 clause는 such as pine and deciduous is essential. Right? 그래서 이 컨셉에서 다른 쪽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So 두 번째는 다른 문장 보여줘요. Right? So now in this case, we have warm weather trees, such as pine and deciduous can't survive in extremely cold environments. 그 전 문장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차이는 trees보다 warm weather trees는 이제 noun 만들었죠. So 여기는 다시 법하고 방법이 물어봐요. Right? So is the noun warm weather trees clear enough? 여기는 noun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는 정확하죠. 왜냐면 어떤 tree, 어떤 나무이라서 right? warm weather trees이라서 정확해요. So 정확하니까, right? We don't need commas. We do add commas around the clause, right? So 이 clause는 non-essential clause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right? So we do need commas around this clause. So 이 컨셉트는 법하고 방법이 정확하게 배우면 there's kind of a cool thing that happens, right? So I call this knowledge stacking. So 이 컨셉트는 정확하게 배우면 다른 knowledge는 이렇게 stackin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right? Foundation building, knowledge stacking. So 이 컨셉에서 다른 컨셉트는 배울 수 있어요, right? So we can also learn about the concept about appositives. Appositives 이 컨셉트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면 괜찮아요. Appositives are just noun phrases, right? 근데 여기 특이한 거는 그 essential, non-essential 법하고 방법이 똑같게 따라가요.
right? So 답 찾으면 그런 essential, non-essential clause는 그런 방법이 그냥 똑같게 할 수 있어요, right? So if you ever wondered, you guys, yeah, why some sentences have commas, right, around the appositive, and some sentences don't, right? This is why. You know, so 첫 번째 문장 보면 Mark Twain, comma, an author, comma, wrote over 100 essays. So 여기는 why do we have commas around the appositive in author? Right? Well, it follows the same rule as essential, non-essential clauses. So 여기는 noun 봐요. Right? Is the noun Mark Twain specific or clear enough? 여기는 noun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는 정확하죠. 왜냐면 한 사람 이름이니까. Right? So 정확하니까 the appositives는 꼭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we add commas around it. 근데 두 번째 문장 보면 author Mark Twain wrote over 100 essays. 여기 appositive는 Mark Twain, right? Why don't we have commas around this? So again, we look at the noun that it describes. 여기 noun은 author이죠. Is the noun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noun은 정확하지 않죠. 왜냐면 author는 그냥 여러 가지 사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So 그러니까 we don't add commas around the appositive Mark Twain. So 여기 Mark Twain appositive는 꼭 필요하니까 문장에서 don't add commas around it, right? And that's kind of the cool thing, right, about learning a concept is you can stack on that concept other concepts, which can help you to answer other types of questions, right, on this test, okay?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텍스트북에서 좀 잠깐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 텍스트북은 제가 ACT English 텍스트북은 썼어요. 그래서 텍스트북 안에 그 문장 어떻게 쓰는지 설명도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설명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문법법, right? The rules, right? The grammar rules 나올 거고, the rules, the tips and strategies, right? To solve 그 문제 푸는 방법도 정확하게 설명도 줄 거예요. 여기 텍스트북에서. 그리고 우리 워크북 책은 그 스타일은 두 가지 있어요. 한 스타일은 separate sentences for concept-based questions. So 15분은 다른 문장이고 16분은 다른 문장이에요. Right? So we have separate sentences for the same concept. 근데 we also have concept-based questions that are based on ACT-style passages. So 여기에 보면 다른 스타일은 ACT passage 이렇게 쭉 한 paragraph 나오고 여기서 몇 질문 이렇게 물어봐요. Right? 한 컨셉에서. So it'll give you this sort of feeling, right, like you're taking the real test as well. So we practice those two styles, right, with the ACT, in the ACT English class. Okay. 그래서 우리 이제 좀 ACT reading 수업 시간 때 우리 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잠깐 설명 주겠습니다. So 제가 니나 쌤이랑 같이 얘기했을 때 우리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 학생의 제일 큰 문제는 시간 관리. 근데 시간 관리는 두 부분에서 있어요. Right? 첫 번째는 그 passage 내용은 찾기가 좀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 번째는 문제 풀을 때도 시간 많이 걸려요. 왜냐면 왔다 갔다 가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Right? 그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그거 위해서 이거 ACT reading 수업을 만들었어요. Right? So we're going to solve these problems, right, in its two parts. 첫 번째 파트는 passage efficiency. So 어떻게 더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right, 가르쳐 줄 거예요. Right? So we'll cover skim reading, how to read the bookends, right, and also how to take big picture note taking.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하면, 이렇게 잘 재미있게 연습하면 2주 안에, right, 한 ACT reading passage에서 2주 안으로, right, 정확하게 skim reading 하고 note taking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Right? So skim reading은 잘 뭔지 모르면 skim reading 목표는 we're trying to understand the big picture. 그냥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그냥 minor information은 그냥 그거는 무시할 수 있죠, right? So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You can think about this as kind of like a hierarchy. A hierarchy has a ranking system, right? The highest level of that hierarchy, we call those the main points, right? The main points are the main goals of the passage. This is what is the author really trying to push, right, the reader's way. Below the main point, we have what are called the main ideas. These could be the main ideas of each paragraph, right? So what is each paragraph doing, and how does it support the main point?
right? Below the main ideas, we have the keywords, right? The keywords are the details, the words that help to support the main ideas of each paragraph, right? So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키처럼 보면 학생들이 좀 더 그림 잘 그릴 수 있어요, right? Reading passage 좀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right? So in reading classes, 니나 쌤이 그 메인 포인트는 어디서 거의 리딩 패시지는 어디서 메인 포인트는 어디서 있는지는 이렇게 알려줄 거고 그리고 그 메인 아이디어즈는 paragraph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줄 거고 그 keywords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paragraph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는 plus right? 한 더 좋은 점은 note taking. 이거 note taking은 중요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CBT 테스트 보면, right? computer based 테스트 보면 그 컴퓨터에서 하이라이팅하고 note taking은 하이라이팅 좀 할 수 있지만 그 note taking은 힘들죠. 그래서 scratch paper에서 note taking 간단하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right? So Nina Sim is going to take you through the process of taking notes in a very organized and efficient way. How to capture the main points, right, of the passage, also how to capture the main ideas, right, of what each paragraph is doing. What is this paragraph talking about, right, and how does the author support the paragraph using some keywords, right? So, so 니나 선생님이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시간 좀 모자라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설명이 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방법이 So we will teach kids how to read efficiently, but 두 번째, we also teach kids the right mindset to have when they answer questions. So 문제 푸는 방법도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어떤 거 더 중요하는지 이런 것을 마음이 좀 잡을 거예요, right? 수업 시간 때. So what will help students to prioritize their mindset, right?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이거는 좀 큰 문제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문제 풀을 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맞는 답이 어딨냐, 어떻게 찾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틀려요.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대신에 instead it's better to think like this. It's better to think like a contrarian, right? 그 반대쪽으로 좀 생각하면 더 좋아요. Right? So you should make your main priority, right? To find reasons to cross out bad answers. So 왜 이 답이 안 좋은지, right? 그 이유는 찾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왜 looking for the right answer, right? 그 맞는 답이 어딘지 그렇게 prioritize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문제 풀을 수 있어요, right? 이거는 왜 이런 mindset, 이런 priority, right? 이렇게 어떻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방법이 문제 풀을 때 왜 중요하는 이유는 실제 시험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right? 답장에서 막 좋은 단어, right? 막 쓰죠. Right? So kids can look at an answer choice, right? And they can find words. If they make their main priority to look for the right answer, they're attracted to words that they like about an answer choice, right? So they say to themselves, 저는 기억난다, passage에서. 저는 passage에서 보인다, 이런 단어. So 이런 것 때문에 이 답이 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right? 근데 나중에, right, 결과 나올 때 이 질문이 틀렸어요. Right? And so the kids are really, really surprised. Right? 학생들이 좀 깜짝 놀라요. 왜 이거 틀렸지? And that's because of the way that they approach their mindset when answering this question. The thing is, you guys, if you make your main priority to look for the right answer, what happens is your brain does a funny thing. Right? Your brain will avoid, right, words that could make the entire answer choice wrong. So instead of looking for the right answer, you should make your main priority to find why answers are bad. That'll make you a much more careful, right? Much more careful it'll make you a much more careful test taker. Okay, and I think that's the best strategy to use, right? When answering questions. Okay. So 그래서 우리 reading 시간 때 그 두 문제, right? How to read efficiently, how to take notes efficiently, plus the right mindset to answer questions efficiently, right? 그런 두
방법이 그냥 그 학생들의 시간 관리 문제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쉽게 이렇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Right? Okay. 여기 마지막 부분은 우리 Makers brand. Right, so 그냥 여기 간단하게 우리 Makers brand 앞으로는 뭐인지 어떻게 가능할 건지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So first and foremost, of course, we want to be a brand. We want to be the kind of company that's known to get kids results, right? So 학생 점수 이렇게 빨리 높게 만들 수 있는 브랜드 이렇게 당연히 만들고 싶죠, right? But we want to be much more than just this, right? We want to be the kind of brand that provides tremendous value to everybody, to parents and kids. Right, so we want everybody to feel, right, like they're getting 10 times the value that they're paying for a class, And thirdly, is we want to be the kind of brand that's known to pay attention to the details, right, in all areas, right, of our program. So with the way that we teach the kids, right, with the way that we track each kid's progress, right, from beginning to end. And with the way that we communicate with the parents, right? 이 부모님들이랑 상담할 때 그냥 너무 자주 이렇게 정확하게 너무 자주 이렇게 상담 이렇게 할 거예요. Right? So we want parents, right,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in the class, exactly what's going on with their kids, right, every step of the way. So 이런 브랜드, 이런 이미지는 앞으로 완전 니나 쌤이랑 저랑 잘 만들겠습니다. And I think that's kind of it, you guys. So 이 설명회는 I want to thank you guys, right, so much, right, for joining us for this webinar.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I hope to see you guys, right, next month in our class. Have a wonderful day, you guys, yeah, and live with passion. Okay? Take care, you guys. 안녕히 계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화를 다 못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시더라도 설명이 끝나고도 저희가 받지 못한 전화 다시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메이커즈 학원의 정병철 원장입니다. 예상보다 선생님들 설명이 좀 길어지셔가지고요. 저는 좀 간단히 몇 가지 정리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사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사진만으로 인사를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척 티물링 교수입니다. 척 교수는 미국 탑보딩인 필립스 앤더버를 시작으로 다수의 탑보딩에서 영어, 장문, 미국사, 라틴 등의 수업을 31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7막 7장이라는 책에도 등장하시면서 코리아 헤럴드 홍정욱 대표의 초트 고등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8년째, 메이커즈에는 6년째 여름방학마다 방문하셔가지고 주니어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스터디스와 브리티시 스터디스를 강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척 교수님 수업은 거의 마감 상태라서요. 서둘러서 예약을 좀 해주셔야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척 교수님 수업은 사실 10학년이 넘어가면 시기를 좀 놓치게 될 수업이라서요. 10학년 아래의 학생들에게는 꼭 놓치지 않도록 권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척 교수님 수업이 좀 많이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면 로저 선생님의 소셜 스터디스와 클럽 수업은 저학년 버전의 아메리칸 스터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학년 학생들이 소셜 스터디스와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메리 선생님의 제너럴 사이언스 수업을 함께 개설했습니다. 메리 선생님은 메이커즈에서 HT 사이언스를 함께 담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HT 수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HT를 담당하시게 될 선생님들이시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상담했던 학생입니다. 지난 여름에 열심히 준비해서 2019년 8월에 SAT 시험을 봤습니다. 리딩과 라이팅이 670점, 그리고 수학이 680,
토탈 1350점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얻은 점수였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시작 점수가 1320이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30점 올려놓은 거죠. 자, 이 학생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나 해서 10월 달에 ACT 테스트를 한번 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잉글리시는 35점. 참고로 ACT는 모든 과목이 36점이 만점이고요. 잉글과 매스, 리딩, 사이언스 점수를 평균 내서 컴파지 스코어 36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리딩이 32점, 매스가 32점, 그리고 사이언스가 26점. 사이언스는 좀 망쳤네요. 그렇죠? 사이언스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문제에 익숙치 않아서 나온 결과일 거고요. 사이언스는 금방 올라갑니다. 아무튼 컴파지 스코어는 31.25. 자, 우리 ACT는 반올림 하니까 31점으로 나옵니다. 좀 망친 사이언스 점수를 제하고 계산해 보면은 33점이 나옵니다. 자, 혹시나 해서 처음 본 점수였습니다. 자, 이제 이 ACT 점수를 SAT 점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잉글 리딩을 합산하면은 67점, SAT로 변환하면은 720입니다. 매스가 32점, SAT로 변환하면은 720에서 30이 됩니다. 컴파지 스코어 31을 SAT로 변환하면은 1400에서 1410. 익숙치 않아서 점수가 좀 떨어진 사이언스를 제한 컴파지 스코어 33점을 환산하면은 1450에서 1480점으로 변환됩니다. 자, 이 학생은 무조건 ACT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얻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이 점수를 자, 머릿속에서 좀 지워주시고요. SAT가 1450에서 1480 이 정도 점수라면은 목표 점수는 당연히 1550점 이상이 될 겁니다. ACT가 33점이라면 목표 점수는 당연히 35점 이상이 됩니다. 자, 어떤 게 쉽겠습니까? SAT 1450에서 SAT 1550으로 아니면 ACT 33점에서 35점으로 제가 볼 때는 경험상 ACT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자, SAT가 1350, ACT가 33점 이렇게 나왔던 학생이었고요. 자, 이 학생이 사실은 SAT가 1450, 1480점이 지금 현재 점수가 아니에요. ACT 점수를 환산했을 때의 점수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SAT 점수는 1350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은 1350에서 1550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고 ACT는 33점에서 35점. 자, 선택이 어떤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요, 다행히 2월 시험을 봤는데요. 2월 결과가 35점을 받습니다. 이런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공부한 케이스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유학생이었고요. 라이징 주니어 학생이었습니다. 6월 초에 입학고사가 23점이었습니다.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6월 초에 입학고사가 23점이었고 제가 아주 잘 알던 학생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집중력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몸이 좀 약한 편이었고요. 아무튼 6월 초에 입학고사가 23점. 여름에 열심히 해가지고 9월 시험을 목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서 34, 33, 35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학생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9월 시험이 목표였던 친구가 7월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7월에 사이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결과는 34점. 이 학생 목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SAT로 환산하면은 1490에서 1550점입니다. 7월 중순까지 ACT를 공부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남은 기간을 아주 여유롭게 다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다른 학생입니다. 민사고 2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3학년이지요. 이 학생 SAT 1510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2년 동안 SAT를 공부했는데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SAT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왔어요. ACT 테스트를 봤는데 형편 없었습니다. 23점 나왔습니다.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잉글리시가 16점, 리딩이 19점이었네요. 입학고사 때. 제가 ACT를 아주 말렸습니다. 그냥 SAT 하자고.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런데 더 이상 SAT를 못하겠다고 ACT를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30점 나왔고요. 그 다음 주 32점 희망이 보입니다. 중간중간 35, 36도 있습니다. 민사고 여름방학은 아주 짧습니다. 3주도 채 못했어요.
그 여름방학 이후에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공부하는 게 전부였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괌에 나가서 시험을 봅니다. 자, 이 학생 36점 만점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은 외국인 학교 주니어 올라가는 학생이었고요. 작년 6월에 왔죠. 이 학생은 시작 점수가 2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이전에 봤던 점수가 있어요. 17점이었습니다. 많이 좀 느린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매번 수업을 영상으로 녹화를 좀 합니다. 학생들은 무제한 리뷰가 가능하고요. 이 학생은 매일 남아서 녹화된 동영상으로 그날 수업 분량을 반드시 리뷰하고 그리고 혼자 밤 11시가 돼서 돌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고요. 6월 초에 시작해서 6월 말에 35점, 36점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7월은 좀 비어 있는데요. 미국으로 캠프를 좀 다녀왔습니다. 좀 걱정을 했죠. 한 달 동안 공백기가 좀 있어서. 근데 다녀와서도 일정하게 36점을 계속 유지합니다. 오픈반에서 빠진 지 오래였고요. 수업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9월 시험을 봤습니다. 역시 36점 만점 받습니다. 자, 모든 아이들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시험이 별로 필요 없겠죠. 근데 ACT가 맞는 학생도 있을 거고 SAT가 맞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한국 학생들은 ACT가 맞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좀 많았고요. 물론 ACT를 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제대로 선택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메이커즈는 학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을 위해서 SAT, ACT 진단 테스트와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즈에서 여름방학을 위한 단독 홈페이지를 좀 개설을 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시간표, 실라부스, 선생님들 동영상으로 과목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좀 달아놨고, 그리고 문의도 하실 수 있고, 상담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예약도 간단히 하실 수 있고요. 수강 예약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따로 드리든지 해가지고 확정을 지을 거고요. 그리고 무료 레벨 테스트도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볼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볼 수도 있습니다. PPT로도 볼 수도 있고요. CBT로도 볼 수도 있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온라인 설명회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미흡했던 점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좀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